아무도 몰랐던 단 한 줄의 노래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누구나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가슴을 움켜쥔 채 이건 살아남은 자들의 목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 시작은 한 미국의 음악사 교수가 낡은 종이 한 장에서 이름 없는 가사 한 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이번 학기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은 망각된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잊힌 목소리, 기록되지 않은 멜로디. 단 한 줄의 가사라도 좋습니다. 그 노래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였는지를 추적해 오세요. 저는 늘 그래왔듯 강의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음악사 강의 중 마지막 주차의 전통 과제였죠. 전쟁, 혁명, 추방, 검열 인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중 몇몇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 수업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학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실래요? 진짜 기이해요. 학생이 내민 건 종이 2장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악보 한 장, 그리고 연필로 희미하게 써진 한 줄의 가사. 피눈물로 기도했네. 저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받자마자 멈췄습니다.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어떤 감각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통곡이 들리는 듯한 착각.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옛날 한국 관련 자료 모아둔 곳이 있었는데요. 이걸 우연히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기록도 별로 없고 누가 만든 건지도 몰라요. 그냥 1920년대 한국 노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누가 기록한 메모에는 감옥에서 불렸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옥, 한국, 1920년대, 여성? 단순한 항일 가요라기엔 이상했습니다. 이건 멜로디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민요의 구성이 아니었고 호흡은 거칠었고 마디는 점점 짧아졌으며 마치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죽이며 부른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악보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음악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기록한 음악이 아니라 누가 버텨낸 음악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좁은 창살,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뒷모습.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 악보가 그 기억을 불러낸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노래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출처 없는 조각들을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주 작은 힌트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작게 쓰인 글씨.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서대문 형무소, 감방 8호실, 여성. 그리고 그 옆에 한글로 적힌 또 다른 문장. 대안이 살았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역사서도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명에 가까웠어요. 누군가가 그날 그 공간에서 버티기 위해 남긴 마지막 숨결.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문장은 노래가 되었고 왜 이 노래는 100년이 지나도록 잊혀졌던 걸까요? 그 질문이 제 연구실 안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이라는 아직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설마 한국까지 가보실 생각은 아니시죠? 학생이 말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한 줄,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 여성 수감자. 이건 그냥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 노래를 남긴 사람의 숨결. 그게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와보는 나라, 낯선 글자들, 낯선 거리.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요. 서대문형무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역사관으로 바뀐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이 말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귀를 대면
누군가가 거기서 아직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여옥사 8호실은 어디인가요? 직원이 안내해준 그곳은 좁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작은 창 하나, 바닥은 거칠고 습기 찼으며 벽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흔적 같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 하나. 대안이 살았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날 그 순간 속에 제가 끌려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 감방에 있던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혀서도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1920년대 초 일제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고 그 와중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총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시위에 나섰고 밀서를 전달했으며 때로는 감옥 안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호 감방에 수감되었던 이들 중 7명, 그들은 감시가 느슨한 새벽에 종이 한 장 없이 입으로 노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피눈물로 기도했네라는 노랫말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선 기록이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대신 기억에 새겼고 멜로디 대신 호흡으로 불렀죠. 소리도 못 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이 곡의 시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는 기록되고 불리고 외워지는 음악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들리지 않아야 했고 들켰다간 죽임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 있던 누군가는 끝내 그 노래 한 줄을 벽에 남겼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독립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노래였고 다시 살아날 그날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한 감방 안의 공기, 벽면에 남은 글자, 그리고 눈앞에 선명히 떠오르는 그녀들의 얼굴. 그들은 끝내 부르지 못한 노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노래는 10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문화계에서는 30.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잊혀진 노래의 실체를 복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엔 정재일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아무런 힌트도 없는 몇 글자의 가사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정재일은 말했습니다. 이건 멜로디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라 들려야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옥사 8호 감방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100년 전의 벽을 손끝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멜로디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숨소리에 가까운 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박정현이 받았습니다. 가창을 맡은 박정현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기도 같아요. 한 음 부르면서도 내가 부르는 게 맞는지 두려워졌어요. 그녀는 녹음 중 여러 번 멈췄습니다. 가사 없이 울기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김연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었습니다. 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 노래에?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혼자 서는 두려움, 숨조차 틀어막힌 듯한 긴장감. 그건 그녀가 살아온 세계 그 자체였으니까요. 김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누군가의 마지막 한숨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한숨에 무게를 더하는 일뿐이죠. 그렇게 세 사람은 100년을 돌고 돌아 감방 속 숨소리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어떤 하나도, 어떤 단어 하나도 가볍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노래는 부활했습니다. 그날 노래가 공개되던 순간 저는 뉴욕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음악은 그 어떤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 한 사람의 목소리. 박정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네.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화면 너머에서도 들렸습니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고 음향도 단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는 귀가 아니라 심장을 울렸습니다. 가사는 단출했고 멜로디는 낮았으며 마지막 후렴에서 단 한 줄. 대안이 살았다. 역사의 아픔 이겨내고 그 이름 다시 태어났다.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 제가 있는 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지 음악이었을까요? 유튜브 댓글을 열었을 때 전 세계의 언어들이 화면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건 노래가 아니라 기도다. 전쟁을 겪은 우리 가족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네요. 아랍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노래 한 곡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이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가린 채 오열했고, 한 프랑스 남성은 도대체 이 나라, 한국은 누구냐? 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100년 전 감방 속에서 들리지 않기 위해 숨죽였던 노래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무대 위에서 국경도 언어도 초월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노래를 들은 어떤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증거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 존재해야 했던 이유를. 그건 단지 한국의 독립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받은 모든 생명들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녀들의 노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년 만에 그들의 소리가 누군가의 심장을 울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의 화면은 꺼졌고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왜 제 안에서는 여전히 그 멜로디가 울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방 안에 그 벽이 떠올랐고 피눈물로 기도했네라는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 년간 음악사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인권, 저항과 자유의 역사를 노래로 가르쳤고 세상 모든 민족의 울음을 분석하며 그 의미를 말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앞에선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 배웠지만 공감하지 못했던 것. 그게 한국이었고 그게 이 노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작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눠준 강의안을 꺼냈습니다. 동아시아 항일 음악사. 거기엔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저항의 노래를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더 깊은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수많은 음악사는 결국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기록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벽에 남은 낙서, 숨소리에 섞인 떨림. 그리고 끝내 불리지 못하고 사라졌던 이름들. 그 모든 것이 내가 가르친 역사에서 지워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수업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여행도 아니었고 연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목소리를 꺼낸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노래를 오늘에 이르게 한 사람들에게. 서울의 어느 작은 강의실. 그곳에서 저는 미국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음악이 끝났을 때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전 이 노래 듣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는 가만히 듣고 끝나는 음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묻는 노래예요. 이 곡을 제 강의 교재에 넣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음악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음악사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고 악보가 있고 전승자가 있는 그런 노래들만이 역사 속에 살아남았죠. 하지만 대안이 살았다는 그 모든 기준을 부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르고 정식 악보도 남지 않았고 100년을 말 없이 견뎌온 노래. 그 노래가 단 한 번 세상에 흘러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2024년 봄 버클리 대학교 음악사 강의 커리큘럼에는 처음으로 대안이 살았다가 포함됐습니다. 교재 맨 앞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노래는 역사에 남은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수업 첫날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어떤 학생은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총성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조용한 소리로 남는 게 진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이 노래는 제 연구 주제가 되었고 강의의 중심이 되었으며 무대 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학회에서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부른 노래라니 그게 왜 음악사에 중요한가요?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말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려. 억눌리고 지워지고 무시당한 모든 생명들의 울음이 이 노래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대안이 살았다는 그렇게 역사에서 밀려났던 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 앞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복원이 아니라 부활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노래 덕분에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껏 기록된 음악만 추적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기록되지 못한 음악을 찾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분들은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런던에서 열린 국제 음악학회. 잊힌 노래, 기억된 영혼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조용히 손을 든 한 동양계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질문은 정확했고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분들,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서 몰래 숨죽여 노래를 불렀던 7명의 여성들. 저도 사실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고 어떤 이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잡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해방을 몇 달 앞두고 병으로 눈을 감았다는 기록 하나,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음식을 굶었다는 이야기 하나, 그 모든 조각들이 조용히 흘러갔고 기록되지 못한 이름은 그렇게 역사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질문을 받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잊혔다는 말 앞에서 나는 그 어떤 이론도 분석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분들은요, 애초에 알려지려고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누가 들어주길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살기 위해, 견디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작게 숨죽이며 부른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느꼈습니다. 나는 한평생 음악사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안엔 수많은 위대한 곡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옥사 감방에서 이름 없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존재는 한 번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노래가 전 세계에 닿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북부 어느 도시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피눈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노인 요양원. 90대 중반의 할머니가 이 노래를 듣고 갑자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이야기야. 터키의 구호 캠프. 지진 피해로 가족을 잃은 소년이 이 노래를 듣고 조용히 이어폰을 벗으며 이건 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대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울음의 온도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회장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서요. 그날 저녁 한 한국 유학생이 발표가 끝난 뒤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종이 쪼가리를 내밀며 말했죠. 이거 제 증조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감옥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오는데요. 근데 이 문장이 있어요. 어두운 방에서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불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녀들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걸 잊으려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오늘도 누군가의 목소리로 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전 한 감방에서 시작된 그 한 줄의 울음을 이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어스름한 불빛이 펼쳐졌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나 강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노래가 태어난 자리를 다시 한번 밟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고요했고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러나 소리가 아닌 울림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을 걷고 다시 빛을 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한 명의 교수였습니다. 학생의 과제를 통해 접했고 감정적으로 특별한 사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논문도 발표도 교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남은 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어져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가슴으로 품고 그 울음을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노래는 그 책임을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잊혀진 노래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노래처럼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목소리들. 그 모든 여정의 시작에는 항상 대안이 살았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노래들 대부분은 피난길에서, 감옥에서, 전쟁 속에서 제대로 불리지도 못하고 사라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래들을 다시 들으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상에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노래가 제게 알려준 사실을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하나 되어 고난을 넘어 자유의 꽃 피우리라. 그 말은 감방 속 한 여성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이자 1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노래를 한국의 노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살아남은 모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조용한 감방 한켠에서 숨죽인 노래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노래는 이름 없이 흘러갔고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고 누군가의 삶을 멈추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노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들리게 만든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그건 어쩌면 그들이 끝까지 노래해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저녁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